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유노스 부동산TV의 서채원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대출을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한 3일 전에 고객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출을 요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받나요? 그래서 한 65%에서 많이 받으면 80%까지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출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좀 어떠한 분들이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받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대부분 전문직인 분들이 정말 많이 받아요.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정말 대출을 많이 받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전문직은 가장 대표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 원장님들께서 혹은 의사분들께서 소득 구간 자체가 정말 많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구간 최고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 종소세,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내야 되는 건보료, 그다음 지방 소득세까지 다 합치게 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내면 한 55%도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정도 세금 낼 바에는 대출 이자를 내겠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최대치로 많이 받으려고, 혹은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조금 또 다른 이유인데, 증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강남에 있는 건물들 보면 이 건물은 대출을 80% 혹은 85% 정도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나오는 인컴이, 즉 임대료가 대출 이자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증여예요. 저희 정말 예전에 화제가 됐던 기사 내용도 정말 많죠.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주가 8살이다, 10살이다, 혹은 강남 테일항로에 있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20대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아요. 대부분 대출을 정말 많이 일으켜서 증여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자녀가 이 건물 자체를 매입을 할 때 100%의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정말 최대치로 많이 받고요. 대출을 정말 최대치를 받을 때 이 자녀가 순전히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개인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담보 제공을 통해서 정말 최대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정말 대출을 많이 받는 거죠.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가령 자녀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다. 그러면 한 85%, 부모가 갖고 있는 건물에 담보 제공을 하면서까지도 85%, 90%까지도 대출을 받고요. 그러면 자녀가 순전히 들어가고 있는 이 현금은 10억 정도에 투입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 대출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걸 부담부 증여 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현금 자체를 자녀한테 그대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정말 많이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큰 틀로 봤을 때는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증여를 목표로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 확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미 건물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 그래서 또 한 가지 건물을 하나 더 늘려가고 싶은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요 자금이 적은데 건물을 더 투자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을 A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만약에 B라고 하면 A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담보 금액 대출 최대치를 받고요. 여기서 더 받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B 건물을 담보 제공을 통해서 대출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현금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치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 세 가지로 거의 다 틀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번 했다가 어느 정도 실패를 맛보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대출 받는 걸 정말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 받는 걸 정말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 검토 가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포텐셜을 모른 채 이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요. 근데 이 투자 금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금액대 무게가 정말 낮아지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꼬마 빌딩 자체가 정말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 시장에 따라가지 못한 채 부동산 투자 자체를 계속적으로 놓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상한 건물에 투자를 해서 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어떠한 본질은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떠한 계획도 없이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절대 아니고 대부분 이 전문직 종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증여를 목적으로 한번 두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성공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대출을 정말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